교과서가 지약사지. 지약사의 국어의 규범과 변화에서 4단원에서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그 중에서 한글 맞춤법. 오늘 할 거는 한번 읽어볼게.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체계. 앞에서 배운 음운 변동이 우리말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말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원칙이 되는 한글 맞춤법을 알아야 한다. 맞춤법 공부는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쉽지만 그 밑바탕에 자리 잡은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한다면 개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운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잖아. 음운 변동은 당연히 발음에 대한 얘기야. 네. 그런데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대한 얘기야.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얼마나 편할까? 아, 마음이 저린다. 걔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니지, 내가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앞으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 말아야겠다. 그래,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렵지 않냐? 네.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소리 나는 데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린다는 저린다로 써야 되고, 걔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어이, 이거는 뭐 코미디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다. 이래라 저래라 붙이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걔 띄우는 거야. 네. 나을 거야.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 사람마다 적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중요한 단어로.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된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한글 맞춤법이 시작되네요. 네.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네. 한글은 표현 문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표현 문자. 예컨대 구름, 나무, 달리다 등이 모두 이 원칙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꽃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자. 이 단어는 환경에 따라 꽃, 꽃이, 꽃만처럼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의도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더해진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은 의미 이해를 위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맛보기에 제시된 표기 중에서 이렇게까지를 이렇게까지로, 없다를 없다로, 열심히를 열심히로 잘못 쓴 것 등은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니 어법에 어긋난 경우이다. 반면 절이다를 절인다로, 똑같이 읽는 거 똑같지. 어이가를 어이가로, 이래라 저래라를 이래라 저래라로, 나으를 나으로 잘못 쓴 것은 원형을 잘못 추측하는 바람에 저지른 실수이다.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표음이라는 한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대원칙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평소에 올바른 표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훨씬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총칙 1에 나타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 플러스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표현 문자라는 한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정한 두 번째 원칙이다.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적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음주의는 소리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쓰기에는 편하지만 읽어서 그 뜻을 해석하는 데는 매우
불편하다. 반면 표의주의는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 뜻을 파악하기 쉽다. 그렇지만 발음과는 동떨어진 표기가 많아서 표기의 원리를 학습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표음주의 원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계속 지켜지다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표의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표준어의 조건. 표준어.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네. 지방말은 아니야. 네. 그래서 표준어의 조건을 보면 계층적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교양 없는 말들, 비어, 속어, 은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비어, 속어, 은어는 다 알지? 네. 그 다음에 시대적 조건, 현대의 말이다. 과거에 쓰이던 말, 고어는 표준어가 아니다. 네. 지역적 조건은 서울, 지역 방언은 표준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의 그 차이를 한번 보면, 아, 요건 A급 문제로 해당하겠네.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대로 적기를 보면, 소리대로 적기는 표음주의,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소리와 표기가 완전히 일치함, 한글이 표음 문자이므로 표음이라는 한글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 장점, 소리대로 적음으로 쓰기에 편한. 단점, 같은 단어라도 환경에 따라 달리 적음으로 읽을 때 불편함. 어법대로 적기, 표의주의,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 소리와 표기의 불일치, 읽을 때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 장점, 읽을 때의 뜻을 파악하기 쉬움. 단점, 원형을 적다 보니 발음과 멀어진 표기가 많아짐. 알고 보면 쉬운 띄어쓰기. 영어는 무조건 모든 단어를 띄어서 쓰면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문장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띄어쓰기 규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글을 쓸 때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는 것이 띄어쓰기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그다지 막막하지도 않다. 띄어쓰기와 직접 관련 있는 주요 조항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7항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요거는 당연히 A급 문제하고 킬러 문제가 충분히 나온다. 아마 그 한글 맞춤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해당하는 것일 거다. 이 부분은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시까지 하는 것. 여기는 뭐 아주 문제 공장이네. 문제 공장이다. 이 조항들을 종합하여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요약해보면,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다만 단위성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 합성 동사가 아니고 조사가 안 붙은 본 용언의 뒤에 보조 용언이 올 때 등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가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띄어쓰기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그렇지? 네. 다만 단위성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 합성 동사가 아니고 조사가 안 붙는 본 용언의 뒤에 보조 용언이 올 때 이런 것들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야. 위에 맛보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 한테는 조사이므로 나한테처럼 붙여 써야 하고, 하는 개의 개는 거시가 줄어든 것이므로 하는 개처럼 띄어 써야 한다.
의존명사니까. 네. 한편 들어보니는 본용은 들어와 보조용은 본의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각각 그 41항, 42항, 47항에 대한 얘기였네. 자, 총칙부터 한번 읽어볼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면 원칙이다. 단어는 우리가 구품사로 보면 되겠지. 네.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그런데 조사는 붙여 쓴다. 도사만 붙여 쓴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도 명사. 품사 중에 명사에 해당해. 최근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지. 네. 명사, 명사, 수사, 수사, 대명사. 대명사. 그런데 명사 중에 의존명사도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것, 수. 아는 이를 의존명사지. 네. 이, 뜻한 바, 떠난 지. 44망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그랬네. 예를 들어서 한 개, 차 한 대, 저런데 금, 서, 돈, 소 한 마리, 말이. 옷 한 벌, 열 살, 연필 한 자루. 다 띄었으면 되고.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요게 이제 예외니까 예외 조항이 시험 나는 건 당연하지. 네. 2시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 네. 붙여 쓸 수 있다야. 그럼 띄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30분 5초 제1과 3학년 6층 10개 7m. 네. 근데 보통 애들이 이제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이런 거를 그냥 보통 띄어서 쓰는 게 가장 원칙이지. 근데 붙여 쓸 수 있다.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네. 만만치 않네. 그럼 틀린 거 찾을 때 이런 거 넣어놓으면 얄팍한 문제 같지만 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네. 47항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야. 허용한다. 불이 꺼져간다. 원칙이야. 근데 불이 꺼져간다. 허용한다는 거지. 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원칙. 내 힘으로 막아낸다. 허용. 그릇을 깨트려버렸다. 원칙. 그릇을 깨트려버렸다. 허용. 비가 올 듯하다. 원칙. 비가 올 듯하다도 허용되네. 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아, 이런 거는 반드시 띄어쓰라는 얘기지. 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보고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반드시 띄어야 된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올 듯도 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여기 듯하다는 붙였잖아. 허용하죠. 해주잖아. 네. 근데 올 듯도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지? 도가 들어갔지? 네.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반드시 보조용어는 띄운다. 듯도 하다. 요거하고 기억해도 올 네. 듯하다와 올 듯도 하다. 올 듯도 하다. 네. 잘난 채하다는 붙일 수 있는데 채를 한다. 띄운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려워요. 보조 용어는 본 용어가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어로 보조 형용사, 보조 동사가 있다. 가지고 싶다에 싶다, 먹어보다에 보다, 따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붙일 수 있는 거네. 네. 단위성 의존명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쌀 한 말, 쇠고기 한 근, 굴비 두릅, 북어 쾌, 고무신 켤레, 광목 필. 네. 그 상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나가보자. 한글 맞춤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문장 부호 등에 관해 차례로 규정하고 있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네.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특히 관련이 깊고 평소 많이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자,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를 먹자. 다음 밑줄친 말들 중 표기가 잘못된 걸만 골라서 바라게 고쳐 써보지 않았네. 얼굴이 해석하고 여기저기 딱지까지 앉은 걸 보니 엉뚱한 일 겪느라고 요즘 몹시 피곤했나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네. 해석하고는 해석하고 여기저기 딱지는 딱지로 해야 되네. 네. 나머지는 엉뚱한
몹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런 건데 올바른 표기는 앞에서 배운 의문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보자. 이랬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2번 느르무으 요거는 이제 울림소리네. 네.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예외가 있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아니한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않는다. 국수. 국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싹둑, 싹둑 둘 다다. 네. 법석, 갑자기, 몹시. 특별한 거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네. 네. 외우기만 하면 되네. 다 외워야 돼. 제5항의 1과 2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는 예이고 다만 으로 시작되는 단서 조항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만 표기에는 의문 변동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임의로 정해둔 것이어서 무턱대고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턱대고 외우고 있지.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발음이 원래 형태와 달라질 때 그 변화가 일반적인 의문 변동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나는 대로 적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도 단서 조항은 앞서 의문 변동에서 배운 대로 된소리 대기의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대로 적게 한 반면에 1과 2는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즉 된소리 대기라는 의문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적게 하는 것이다.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그렇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까닭 없이, 원칙 없이. 그래서 소리대로 적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된소리의 경우는 사실은 된소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앞에 맛보기 속 문장에 적용해 보면 해석하고와 엉뚱하는 발음할 때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라서 소리대로 적어야 하고 딱지와 몹시는 발음할 때 각각 기역과 비읍 받침돼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로 발음과 달리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의 이름은 깍두기가요. 깍두기로 써야 한다. 쓸 때는 깍두기로 쓰고 읽을 때는 깍두기라고 읽는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 이삿짐은 드러내고 속마음은 드러내고.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표기의 표시를 해보자. 냉동 창고에 들어서니 곳곳에 얼음이 쌓여 있었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원형을 바꿔 적어야 하는지 무척 헷갈린다. 그럴 때는 대체로 앞말에 본 뜻이 일치되는 경우인지 아니지만 판단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삿짐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들다의 본뜻이 남아있으므로 드러나다를 쓰지만 속마음을 밝히는 일은 가려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서 들다의 본뜻과 무관함으로 드러내다를 쓰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글 맞춤법 조항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지금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고정된 부분이고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이고 이건 다 알고 있지? 네.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합성어. 그치? 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것은 넘어지다, 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동사나 형용사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19항에 의하면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깊이, 묶음, 암처럼 어간에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굽돌이, 방한벽의 밑부분, 문열이, 한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걸음, 비료의 경우는 어간에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또 22항에 의하면 똑같이 우와 같은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이 살아있는 놓이다, 얽히다, 돋우다 등은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칼로 돌이다, 세금을 바치다, 네일로 미루다 등은 소리대로 정한다. 이를 앞에 맛보기에 적용하면 냉동창고에 들어서니 곳곳에 얼음이 쌓여 있었다 처럼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야,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방법이 없네? 네. 닥치고 외울게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을 알으면 쉽다라는데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닭공이야? 닦고. 닥치고 외워? 네. 이거는 닭공이다.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것 같다. 열심히 외운 다음에 원칙을 생각하자. 네. 제19항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그 다음에 22항 이희우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이렇게 해서 착착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네. 참고로 제15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어 있다. 좀 더 외우라고 하네. 네. 좀 더 닭공하라. 닥치고 외우라는 게 또 있네요. 붙임. 항상 붙임이 항상 예외야. 네. 붙임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이것은 체기오. 특유. 발음은 체기오와 체기오 두 가지를 하더라도 쓰기는 어떻게 한다? 오로만 쓴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오로 적는다. 네. 이것은 체기오, 저것은 부시오, 또 저것은 먹이다 해서 연결음이는 요를 사용한다. 그래서 붙임 2는 연결음이 요가 아닌 종결음이 오의 경우 반모음 첨가로 인해 요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발음은 뭐 두 가지 다 인정한다 그랬잖아. 네.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네. 사진의 초점을 그의 콧날에 맞추다.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표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나는 윗집에 놀러가면 늘 툇마루에 앉았다.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글을 쓸 때 헷갈릴 때가 많다. 사이시옷에 관한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내용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간략히 정리해도 제30항은 쉽지 않더라고.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정한다. 그래서 그 밖에도까지 네 가지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달달달 외워야 된다. 닭공이다. 1.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사이시오를 집어넣는다. 이자국 자리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뒷머리 훗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뒷일 연산일. 그 밖에도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다음과 같은 6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원래 한자어와 한자어 합칠 때는 사이시옷을 안 넣는 거잖아. 네. 그건 여기 규정에 지금 안 보이잖아. 네. 그런 규정이 있지. 네. 그런데 이 6개는 무조건 붙인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택간, 횟수 이거는 무조건 붙인다. 속 단어들의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순우리말인 위와 집으로 합성어를 만들 때 뒷말인 집은 그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서 집이 아니라 찝으로 발음되므로 윗집이 아니라 윗집으로 써야 한다. 또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 퇴하고 마루는 닌 소리가 덧나서 퇴마루, 퇴마루로 발음되므로 퇴마루라고 써야만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고려할 때 사진의 초점을 그의 콧날에 맞추다가 아니라 사진의 초점을 그의 콧날에 맞추다가 올바른 표기의 문장인 것이다. 그렇지. 읽을 때는 초점으로 읽어도 쓰기에는 초점으로 쓴다. 초점.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한자어와 한자어는 그 사이시옷을 집어넣지 않잖아. 네. 그래서 여기 6개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점이라고 쓰고 초점으로 읽는다. 만만치 않네. 올바른 사이시옷 표기에 좀 더 보충을 해보면 뒷뜰, 위쪽, 뒤풀이, 위층, 뒷말이 원래부터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할 경우에는 사이시온을 적지 않는다. 뜰, 쪽, 거센소리, 풀이, 층 이런 것들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원래부터 된소리와 거센소리 시작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대가, 시가, 이점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적는 6개 단어 외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초점도 여기에 초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읽을 때는 대가, 시가, 이점 이렇게 읽지만 그 다음에 머릿말, 농산일 각각 머리말, 농사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하면 머릿말에서 사이시옷을 넣을 수 있겠네. 지금까지 우리말을 발음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음운 변동 몇 가지와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 유념해야 할 표기의 원칙 몇 가지를 배워보았다. 바르게 읽고 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는 국어 사랑의 출발점이다. 중요한 규칙의 밑바탕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든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좋은 말이네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 여기 문제 하나 있네. 160페이지. 다음 중 옳은 것은 0표, 틀린 것은 X표를 해보자. 보조용어는 앞말에 붙였을 수 없다. 요건 틀렸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붙였음도 허용한다가 정답이네. 그 다음에는 파생어에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그 원형을 밝게 적는다. 요거는 맞네. 왜냐하면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혀적지 않는다니까 요거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를 할 때는 모음으로 끝나는 앞말의 끝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요것도 맞네요. 지난번에 그 앞에서 봤지? 이 플러스 자국, 잇자국, 자리 플러스 새, 자리새, 나무 플러스 가지, 나뭇가지, 차 플러스 집, 찻집. 그 다음 문제를 볼까? 한글 맞춤법 목차가 나왔네. 요건 기본적인 형태니까 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자모, 3장이 소리에 관한 것, 4장이 형태에 관한 것, 5장이 띄어쓰기, 6장이 그 밖의 것, 부록에는 문장 부호가 나온다. 좋은 정보네요. 그랬을 때 문제는 이런 게 있네. 돗자리와 돗자리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일까? 정답은 뒤에 게 정답이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중에서 3절 디귿 소리 받침 중 제7항에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그 하였으므로 시옷 뒤에 거 돗자리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정답이다. 그 다음에 출산율과 출산율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요것도 뒤에 게 정답이네. 이응을 쓰는 출산율. 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법칙 중 11항에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률은 열율로 적는다. 고 하였으므로 두 번째 거 뒤에 거 이응 출산율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싸전과 쌀전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요거는 앞에 싸전이 올바른 표기네. 그거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은 제28항에 보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싸전이 올바른 표기다. 싸전은 쌀과 그 밖에 곡식을 파는 가게라는 거지. 다음은 넉넉지 않다, 넉넉지 않다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기일까? 요거는 앞에 게 맞네. 넉넉지 않다가 올바른 표기네. 왜냐하면 형태에 관한 거네. 사장 제5절 준말 제40항 붙임 2에 해당하는 것.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넉넉지 않다. 앞에 게 정답이네. 이런 것들은 외워놓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겠네. 무조건 외워놔야 되겠다. 5장 띄어쓰기에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건데 44항부터가 안 나왔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12억 3456만 7898 이렇게 숫자를 쓸 때는 12억 3456만 7898 이렇게 쓰면 되고,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천군데 백군 이런 게 있고, 46항에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그와 때, 그와 곧, 그때, 그곳 붙여 쓸 수 있다야. 띄우는 거 나왔네. 나만큼이나 그녀도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정답. 나만큼이나 그녀도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5만원 내지 5만 8천원이 필요해. 정답. 이걸 사려면 지금 당장 5만 원 내지 5만 8천 원이 필요해. 그 다음에 6장 그 밖의 것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있네. 56항이 들어있네. 제 56항 더라, 던,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지난 일을 나타내는 더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된 형태이다.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물건이나 이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해야 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표기는 읽을 때 던지, 쓸 때 던지 간에 얼마나 어려웠든지. 요거는 이 표기는 읽을 때든지 쓸 때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렇게 해야지만 정답이다. 놀 플러스 미음, 노름과 노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놀다라는 용어는 어간이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노름,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어간의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그림 속의 맞춤법, 진열돼 있음으로 고쳐야 되는 거네. 정답은 진열돼 있음. 진열되어가 줄어든 것이므로 진열되로 써야 하고, it의 명사형 전성음이 음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으로 써야 함. 또 먹고 치킨, 또 먹고 치킨. 기억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로 된소리 대기라는 음은 변동 현상으로 설명되므로 원형을 밝혀 먹고로 적어야 함. 또 먹고로 띄어쓰기 해야 함. 더 착한 만두, 더 착한 만두. 칸의 기억은 기억과 히읗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로 거센 소리 대기라는 음은 변동 현상으로 설명되므로 원형을 밝혀 착한으로 적어야 함. 더 착한으로 띄어쓰기 해야 함. 고깃집, 고깃집이 맞는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고기와 집이 합쳐져서 고깃집, 고깃집 그런 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종결음이 오는 반모음 첨가로 인해 요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 국어의 자음체계표 뒤에다가 자음체계표 하나 넣어줄게. 이런 거 있네. 이상의 가정이라는 시네. 재밌는 시긴 한데 띄어쓰기를 안 했지. 시 전체를 띄어쓰기를 한다. 재밌는 거네요. 한번 이상의 가정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 이상. 문을 앞만 잡아당겨도 안 열리는 것은 안에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밤이 사나운 꾸지나고 나를 조른다. 나는 우리 집 내 문패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재웅처럼 자꾸만 감해 간다. 식구야, 봉안, 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 터 놓았다고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침처럼 올광이 묻었다. 우리 집이 알라보다. 그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수명을 헐어서 전당 잡히나 보다. 나는 그냥 문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메어 달렸다. 문을 열려고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